좀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경제력입니다.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의 거의 80% 이상은 경제력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와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찼고 계속 이거에 올인하기에는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경제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시선이죠. 이 두 번째도 굉장히 경제력과 맞물려서 어느 게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1년, 2년 차 때는 그래도 주변의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년 차, 4년 차 되는 순간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죠. 아, 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 노력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둬버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게으르신 분들. 처음엔 열정적으로 하세요. 한 달, 두 달은. 시험 막상 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시험 보기 한 3달, 4달 전에 이제 강의 끊고 들어와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위험한데 그게 뭐냐면 처음 상담할 때 말씀드려요. 절대 성적 안 나올 거다. 내년을 노리는 게 맞다. 이 정도 실력으로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다 까먹고 시험 때 잘 나올 걸 믿죠. 점수 안 나오게 되면 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자기 갖고 있는 열정 싹 사라진 다음에 게으르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한두 달 또 공부 바짝 하는 듯이 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진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신 분들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공부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다른 고시에 비해서 뭐 그게 어마어마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다른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고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판단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공익 영어 시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영어 한 과목만 봤을 때는 이 공무원 영어라는 시험이 수능보다 독해 쪽은 약간 쉽고 문법은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공무원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기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이 되고 어떤 자기의 자격증이나 자기가 자기 개발했던 게 그다음에 뭐 자기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제발 하지 마세요.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요 80% 이상 퇴사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나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돈 받으면서 적응 못해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어요.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뭐 그런 기업들. 제가 아까 서두에 몇 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너무 현타 오셔서 그만두시고 다시 구급공무원으로 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 조직 사회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시면 충분히 이제 공무원 사회 견딜 수가 있는데 제발 옵션이 많은 분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옵션이 많은 분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직업에 옵션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주변에서 누가 6개월 만에 붙었대, 1년 만에 붙었대 그 얘기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모르고 주변에서 들었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보다는 공무원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귀 속에 딱 어떤 말이 들려요. 누가 붙었대. 6개월에 1년 만에. 심지어는 직장 다니면서 붙었대. 그 말이 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막 들어오시고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고 이 시장에 오시는 그런 분들, 남 얘기만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 저는 정말 비추해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보통 자기 객관화가 특히 공부에 관한 부분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분들 실패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실 거예요. 공부에 관한 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들은 절대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공무원 영어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공무원 영어 시험 자체를 잘 보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더 좋은 건 뭐냐면 공무원 영어 시험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왜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날 컨디션이 정말 중요해요. 긴장 안 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실력?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그 공무원 준비생들 만나보고
제가 경험해본 바는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과목이에요.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한 15분 안에 풀던 문제를 20분, 30분 안에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험 잘 보는 건 정말 이제 연습밖에 없는 거고요. 준비된 사람으로 되는 아주 좋은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팁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제발 공부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줄 알고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A부터 Z까지. 특히 문법 공부할 때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3년 돼도 합격할 실력이 안 됩니다. 결국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지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영어 실력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거든요. 저 영어 초보예요.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만 잘 보게 해주시면 저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들은 제발 이 시험에 들어오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영어 실력이 어느 게 부족하고 어느 게 잘 되어 있고 어느 게 더 공부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독해가 안 되는 분인데 자기가 단어가 부족해서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보기엔 이분은 문법이 부족한데 이분은 나는 문법을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영어가 여러 가지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그 파트별로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영어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여러분 독해하고 해석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옆에다 한국말을 꼭 쓰세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를 읽잖아요. 지문 나와서 열심히 읽고 나서는요. 선생님 대충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해석을 했잖아. 왜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죄송한데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옆에다 한국말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독해가 있으면 영어로 한국말을 꼭 쓰셔봐야 돼요. 이거 되게 반대하시는 많은 강사 선생님들 계세요. 좀 화나요. 그거 반대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국어 실력이 안 돼서 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학생들 눈높이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자랑할게요. 저는 영어를 그냥 영어로 읽어도 이해가 돼요. 영어를 읽어도 그냥 이해가 돼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 지문이 있으면 꼭 옆에다가 그 영어 지문을 한국말로 옮겨 넣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좀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느실 수 있을 거예요. 자꾸 현타 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학습법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선생님 이거 하지 말라는데 진짜 하지 마요?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웬만한 학생은 정색 안 하는데 정색하고 얘기해요. 그건 내가 너희들 조금 깔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실력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력이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따라가 봤자 너네 죽어도 그 윗레벨로 못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너네가 윗레벨로 올라갔을 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를 읽고 나서 영어를 그대로 그냥 그 지문 그대로 이해되시는 분들이면 그거 한국말로 쓰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거 알아요. 이 밑에 레벨의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이 고통스럽게 공부하는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한다면 시키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한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많이 느끼고 고민하고 속상하고 서로 울고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뵈려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공영카라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업 이야기, 공무원 공부 이야기,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하는 채널인데요. 많이 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제가 제 메일을 밑에다가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 굉장히 대가 바라지 않고 굉장히 많은 상담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태까지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